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변호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서정욱, 장은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늘 대통령실에 기자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풀 취재단을 구성해서 그 풀 취재단이 취재한 내용들이 지금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다.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인사를 한 뒤에 날씨 얘기를 이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발언을 끝나니까 취재단이 이제 퇴장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퇴장할 건 아니고 대통령님께 좀 드릴 말씀을 써가지고 왔다면서 A4 용지를 이제 꺼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정말 국정에 바쁠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20분 정도 걸려서 이제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만난 지 이제 700일이 걸렸다. 네. 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웃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관심이었던 것은 이제 특검법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문제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전해진 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예, 지금 이게 제가 그 원고를 받았는데요. 이런 게 그 예의에 맞는지 좀 이게 의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간단하게 모두 발언하고 비공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작심하고 아마 A4 10장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어떤 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 앞에 이제 본인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이게 과연 저는 회담을 하는 예. 태도인지 이거 상당히 좀 의심스러워요. 이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면서 이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는 네. 요구를 직접 한 거거든요. 장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렵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유를 들기도 했지만 집권 3년 차에 겨우 성사가 됐어요. 한 8차례 정도 영수회담이란 단어가 조금 거슬리신다면 1대1 회담으로 해서 형식, 내용 구애받지 않고 만나야 된다. 그래야 민생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제안 드렸었습니다. 그 총선 대패 이후에 대통령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의제 조율이 되지 않아서 세 차례의 실무회동은 사실상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렇다면 의제를 다 열어두고 우리 만나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잘 듣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하셨던 자리입니다. 듣겠다고 마련하신 자리에 민주당으로서 우리가 느꼈던 어떤 총선의 민의 그리고 확인되고 있는 어떤 민생의 현안들 예. 말씀드리는 게 도리이자 예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이게 정례화가 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예. 정말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이를테면 민생 지원금 문제 남북관계 등등도 말씀을 드리고 게다가 특검과 관련해서 어느 수준까지 나올 것인가 이야기가 좀 예측이 됐었지만 뭐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고 아니, 지금 가족분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예. 발언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일단 뭐 김건희 여사 얘기겠죠. 특검과 예.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어떤 워딩을 쓰진 않았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태원 특별법 그리고 예.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는 형식으로 그리고 추상적인 층위에서 가족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제분이 없다 보니까 여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혹이 예.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좀 우회적으로 요청드린 것 같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가족분 의혹도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런 이제 모든 중요한 현안들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장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게 대담하러 왔는데 제 혼자 그냥 A4 10장 혼자 방송 다 하고 읽고 갈까요? 이게 예의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이거는 혼자 당에서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러 와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국민들에게 그냥 기자 앞에 하는 거지. 이거는 저는 대통령하고 진짜 대화하겠다. 이게 아니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국민에게 그냥 알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로 협치가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이제 비판을 해주셨는데 장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취재단, 풀 취재단이 이제 모두 발언이 끝나서 네.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가려던 차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직 나가지 마시라고 준비해온 그 A4 용지 몇 장인지 10장이라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런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일단 대통령께서 청취하겠다, 민생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듣겠다, 야당 만나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도 열린 자세로 듣겠다라고 해서 마련된 이런 자리라는 것을 뭐랄까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진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듣겠다고 말씀하신 대통령 앞에서 그냥 모든 걸 비공개로 했을 때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씀 주시는 건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선 대통령께 그리고 언론께 민주당이 어떤 현안으로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기존 입장이 이렇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완전 무게감과 결이 다른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들으면서 웃음을 띠거나 고개를 끄덕거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율되고 그 바로 앞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대통령에 대한 예의이자 예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풀취재단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가 특검법 여기에 대한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끄덕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이걸요 대화를 하면서 예. 서로에게 주고받 대화를 하면서 이게 요구하면 되잖아요. 아마 민주당에서 16개 의견과 아마 정리했을 거예요. 이걸 제 말은 왜 대화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게 그 언론에 공표하는 식으로 이거야말로 이게 지지층을 보여주기 위한 내가 이게 이재명 대표 지지층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없었다 봅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러 가면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서로에게 문답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읽고 있는데 그럼 이게 대통령이 읽지 말라고 중단시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끄떡끄떡하고 뭐 이게 들은 것처럼 하지만 이런 예의로는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이런 예의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담을 할 때는 서로에게 1분씩 2분씩 주고받고 이게 대담인데 제 혼자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제 혼자 열정 들고 이 태도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발언을 끝내니까 대통령이 좋은 말씀 감사하다. 그리고 또 평소에 이 대표와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그럴 건데 이거 의례적으로 덕담으로 그러면 이게 뭐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이게 좀 대화를 할 때는 협치를 하겠다면 이게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좀 요구할 거 요구하고 서로에게 대화라는 게 주고받는 대화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저는 뭐 이 내용 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봐요. 예. 의제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원래 그 회담에 우리 정상회담도 많이 봤잖아요. 영수회담.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20차례 영수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하고 만나기도 전에 이렇게 언론에 일방적으로 혼자 이게 몇 분 걸린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이렇게 저는 길게 혼자 일방적으로 한 예가 우리 역사상 있었는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영수회담 역대. 이거 처음 봅니다. 사실 오늘 회담이 있기 전에 오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 독대를 만약에 비공개 독대를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회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만 단둘이 만나는 것은 민주당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준비해서 A4 용지에 써서 다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그거와 좀 관련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상황하고 그럴 기류하고. 것 같습니다. 지금 배석자를 양측에서 3명씩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예정된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짧은 부분이 있고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대통령을 뵙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네. 흐름과 분위기상 어디까지 대통령과 의미 있고 정말 민생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그런 기회로 삼을지는 대단히 열려있는 상태였어요. 예. 왜냐하면 영수회담을 준비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끝나게 되면 양측에 너무 부담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의제 조율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의 한 80, 90% 입장을 조율한 다음에 대통령과 또 야당 대표가 마침표를 찍는 형식으로 해야 그 성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준비해온 거에 반의 반도 못한다면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가고 그건 대통령께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모두 발언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사전에 없었는지 예.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소 이제 협의가 없었더라도 들을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예. 말씀 주셨다시피 단독
어떤 독대 형식으로 한다면 무구한 또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거 아닙니까? 어떤 얘기를 나눴을 것인가? 이거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많은 의혹을 낳는 게 양측은 좀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공개 형식을 채택한 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특검법 를 의제로 올리자는 것이 당의 주된 네. 기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 그런가요? 아무래도 특히나 뭐 일부 당원들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 당선인들 중 일부는 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대통령 앞에서 말씀을 못 들으냐. 이건 당연히 의제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기류도 있지만 이제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진 겁니다. 대통령으로선 사실상 상당히 껄끄러운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직격하듯이 꺼냈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경색될 수도 있고 차후에 만나기로 하는 그런 기회 자체가 또 차단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최대한 대통령께 어떤 민주당과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의혹 해소에도 대통령께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차원의 언급으로 그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언 내용들이 아직 텍스트로만 전해져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좀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제들이 이제 서정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 독대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시각이었거든요. 민주당 내부 기류가. 그래서 그런지 그 어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자리에서라도 뭔가 당내 그 민의를 반영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뭐 독대라는 데서 그 오해가 무서워서 그러면 독대를 못 합니까? 오히려 이제 독대했을 때 허심탄회하게 대통령과 독대를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당내 일부의 의심이 무서워서 회담을 못한다 독대는 이건 납득이 안 되고요. 납득이 안 되세요? 박성준 대변인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둘이만 이제 독대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오해의 소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민주당 열렬한 지지층에서 볼 때 대통령한테 이게 뭐 협조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이제 그 뭐 선명성이 부족하다 이런 걸 겁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오해가 무서워서 이게 뭐 구덕이 무서워 잘못한 건가 똑같잖아요. 얼마든지 또 독대의 장점이 있어요. 비공개로 독대하다 보면 이게 허심탄회하게 합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서 이게 그냥 정치스러우게 그냥 일방적인 대화일 뿐이지 이게 합의가 나올까요? 내용 자체가 이래가지고 이게 진정한 협치가 되겠습니까? 특히 내용 중에 제가 보니까 이 거부권에 대해서 이제 뭐 아주 비판하고 있는데요. 아니 먼저 이게 일방적으로 입법을 이게 독조한 거는 왜 사과 안 합니까? 지금 민주화 유공자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이게 본인들 대대손손 셀프 민주화 유공자법도 날치기, 그다음에 양국관리법부터 지금 이게 일방적으로 법을 독주를 하니까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 따라 거부권 행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헌법이 부여한 절차대로 한다는데 그게 왜 문제됩니까? 거부권이? 저는 지금 총선 민의는 뭐냐? 협치예요. 민주당은 50%,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45% 찍어주서니 너가 혼자 일방적으로 법 통과하지 말고 대화해서 협치해서 법을 통과시키라. 이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근데 왜 민주당은 의석만 가지고 무조건 이게 다 날치기 이게 밀어붙입니까? 그러고 이게 거부권을 사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을 부탁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보였었거든요, 여권에서 그동안. 왜냐하면 그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법안을 넘겨주면 거부권 행사할 일이 좀 덜할 텐데, 없거나 덜할 텐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야당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일단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 통과되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겠죠. 그렇지만 폭거 이런 어떤 단어 선정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폭거를 한다면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정해진 프로세스를 다 위반해가면서 한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부여하신 의석수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다 관련 상임위, 본회의, 다 법사위 거쳐서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상 권한으로 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9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수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호사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하셨죠. 그런데 이런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간호사분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가고 있고 그런 의료 현장에 업무를 맡기기에는 근거 법령도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는데 그걸 거부권 행사하신 뒤에 여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는 거예요. 또 하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많은 헌법학자들이 헌법에는 거부권을 행사
행사하는 어떤 그 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대통령께서 당사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우자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거부권 행사하는 건 헌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권 분립이란 게 왜 있습니까? 거부권 행사라는 건 헌법에 규정돼 있긴 하지만 정말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민주주의의 근거인 삼권 분립은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예의를 갖춰서 요청드리는 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과 말씀을 나누는 그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육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용산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네. 아니, 회장할 건 아직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죠.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고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서 우리가 풀 취재단이 취재한 그 내용만 보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화면을 좀 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뭐 요구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민생회복 지원금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게 지금은 물가 관리가 비상이고요. 지금 이제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데 이때 뭐 지역 화폐든 뭐든 돈을 풀면요, 오히려 이제 그 물가 상승 저는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그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개혁에 뭐 협조하겠다는 거 이거는 긍정적으로 이제 그 평가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자꾸 가족 문제 뭐 이야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이게 정치 공세 중에 정치 공세죠.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 파우치 조사하는 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15년 된 거 이게 무슨 관계 있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민생이 급하다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도 서 변호사님 그렇지만 여권 내에서도 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세를 하기 때문에 좀 이 이슈를 계속해서 피해가려고만 하면 돌파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기류도? 피해가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런 자세로 가니까 그게 맨날 밀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잘못된 공세는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죠. 국회에서 싸울 때는요, 의석수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파이팅 스피릿, 투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가 싸울 때요, 덩치 큰 개가 이기는 게 아니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개가 이깁니다. 이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의석이 우리 108석밖에 없는데 170만 어떻게 당해? 이게 아닙니다. 민심을 믿고 국민을 믿고 끝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면 얼마든지 부당한 입법 공세는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래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악법들을 막아야죠.
예, 장 변호사님은 네. 방금 전에 들어온 화면 어떻게 보셨어요? 분위기. 일단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좀 화기애애하다, 분위기가 조금 부드럽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아마 뭐 대통령께서 아셨는지 사전에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미리 좀 준비해온 좀 오도 발언을 대통령님 앞에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예. 그럼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죠. 말씀하시죠라고 또 이렇게 배려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불통 이미지 때문에 총선에서도 사실상 참패하는 데 원인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서실장도 직접 소개하시고 도어 스태핑도 뭐 재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열린 어떤 형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연장선상에서 예. 야당 대표의 이야기를 내가 충실히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 만큼 듣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신 건 상당히 전향적이고 전 국민들께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회담이 오늘이 끝이 아니고 네. 정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여야 공이 지금 하는 그렇습니다. 얘기들이잖아요. 네. 당장 그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더 만나면 또 네. 기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오늘 이 방식이 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정례화하자는데 매우 공감이 되고요. 이를테면 첫 화두로 던진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부정적 의견 서 변호사님께서 주셨지만 지금 세수 펑크가 87조 원이 났는데요. 이건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굉장히 세출을 아껴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아서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추경이 필요하니까요. 예. 추경 편성권과 관련해서 행정부가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오늘 다 마무리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정례화라는 게 예. 얼마나 자주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서로의 필요에 교집합은 민생이자 국민들입니다. 지금 다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리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이 두 어떤 지도자 앞에 어떤 놓인 숙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례화도 상당히 필요하고 예.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진전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모든 건 이제 현안을요 대통령하고 이제 그 야당 대표가 해결한 이거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의 지위는 행정부 수반이면서 예. 국가 원수예요. 예를 들어 이제 외교나 안보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예요. 그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이죠. 근데 대부분은 입법적인 현안들이 많아요. 예. 입법적인 현안은 이제 대통령이 합의한 데서 이게 국민의힘 헛수합입니까? 즉 국민의힘의 대표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 국회에서 이게 법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 입법 부분 하는 게 이게 맞죠. 어떤 게 현안마다 대통령하고 단판을 짓겠다. 이거는 저는 물론 이게 정례와 협치는 필요하지만 예. 그 절차가 있다는 거. 입법의 문제는 파트너가 바로 이제 여당의 대표다 정해지면 이게 예. 맞다는 거죠.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 4시 14분에 종료됐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원래는 상당히 처음에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협의와 관련해서 좁힐 수 없는 평행성만 확인됐다면 이렇게 길게 했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예정됐던 차담회 시간도 1시간이었고 상황에 따라서 더 플러스 알파가 더해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던 자리인데 예. 2시간 동안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정된 대화가 이런 비공개 일정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2시간 좀 넘게 진행을 했는데, 자, 서 변호사님, 그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법안이 있었죠. 최상병 특검법.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여러 특검법 중에 왜 최상병 특검법이 거라고 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민주당은 최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은 이제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요즘 이게 동영상이나 모든 목격자들이 많잖아요. 예. 아마 이제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는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윤석열 특검법이죠. 혹시라도 이게 수사 외압으로 뭐 국방부가 관여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통령 뭐 비서실이나 대통령실이 전화해가 관여한 게 아니냐,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 특검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이래서 이게 무슨 협치가 되겠습니까? 군 통수권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전시 아닙니까? 휴전이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 군을 이렇게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리 공수처에서 지금 국방관리관 소환 한번 했고 또 이제 소환 조사하고 있잖아요.
포렌식 했고 다 조사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 우리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하라고 공수처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건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수사관들이 다 있잖아요. 어차피 특검해도요. 변호사들, 민변 변호사들이 주로 옵니다. 공처도 이게 민변들이 많죠. 어차피 이게 누가 해도 차이 없어요. 뭐 특검이라고 수사 잘합니까? 공수처보다 잘한다는 보장 있나요? 그 변호사들이 갑니다. 지금 박영수 특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그때 구속되고 특검 아직 재판도 못하고 있잖아요. 특검이 만능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조금 이게 공수처 지켜보고 해도 되는데 이거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정치 특검이에요. 예, 최근에 공수처가 수사에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공수처는 이 법정되어 있는 수사 권한이 상당히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기관을 만든 건 있지만 직무유기, 뭐 직권남용 등등의 일단 일부 범죄만 조사할 수 있다는 거. 대통령께서 이 공수처장 공석을 3개월 정도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2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됐을 때도 한 2개월 정도 임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한 해병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러 명을 입건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고서를 올리고 장관이 사인을 했습니다. 갑자기 번복됐던 거죠. 이상하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공수처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경찰로 이첩된 수사 기록을 되찾아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있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이 국방부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게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입니다. 이시원 공직비서관의 전화통화 내역상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가의 기강과도 관련된 겁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가 이런 문제에 발벗고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가 수사, 지금 이종섭 전 장관도 계속해서 본인을 소환해라, 불러라 했는데 답보 상태였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다면 특검과 관련한 요구,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를 꺼내는 장면도 우리가 봤는데 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의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정호 변호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서 이제 두 사람이 독대하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민주당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여권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 들어서 재판의 속도도 좀 붙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요, 본인이 8번이나 먼저 요청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한 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판사나 검사한테 잘못된 혹시나 신호를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의 지금 일주일에 재판이 3번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요, 제 의뢰인들 보면 간단한 재판 하나 해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뭐 이게 특별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아마 본인은 자나 깨나 안전나 서나 이게 본인 재판 수사밖에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제 8번 요청해가 만났는데 저는 오늘 성과가 안 나오는 게 지금 보십시오. 만나기도 전에 A4 10장을 일방적으로 다 읽는데 이래가 이게 무슨 합의가 나겠습니까? 진짜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제가 이제 전문가한테 들어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약이요. 공통되는 게 70% 정도 된대요. 70%. 정책 공약 말씀하시죠? 예, 공약 중에. 그러면 이게 하나라도 공통되는 공약, 이거부터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갑시다.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이래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 16가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완전히 의제 다른 거, 이걸 일방적으로 언론에 읽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합의가 나겠습니까? 진짜 진심으로 협치하려면 공통되는 공약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부터 이게 민생에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지금 뭐 서 변호사님은 사실 그 성과가 좀 있을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A4 용지 꺼내서 막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례화로 이어질 것인지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만 하는 그런 회담이라면
이 정례화가 좀 어렵겠죠, 장 변호사님. 근데 그렇겠죠. 장 변호사님은 정례화 가능성을 좀 높게 보셨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래 보이고요. 이 자리가 누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당이 잘해서 국민들 박수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대패했고 그리고 국민들 지지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그래도 한번 만나겠다. 지금까지는 피의자다, 피고인이다라고 해서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자세가 바뀌는 변수가 됐던 건 총선의 결과였어요. 최근에 지지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지만 하나하나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국민 심판 받았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민생과 관련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국가 근본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 정부가 왜 국민 선택 받았습니까? 법과 상식 그리고 원칙, 공정과 상식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민 선택 받은 정부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국정 운영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치외법권처럼 보인다는 게 국민들의 지적인 셈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른 목소리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인데 같은 목소리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지금 이 첫 자리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 좀 되묻고 싶으신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통령과 찍은 사진 한 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됩니다만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대통령과 사진 찍은 사람은 봐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영장도 청구하고 기소된 거는 수건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판 중이고 재판을 목전에 둔 수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0.7%포인트 차로 진 차기 대선 유력 주자라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사진이 이런 맥락에서 필요하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지금 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그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브리핑을 아직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서정훈 변호사님이 예. 이제 재판 리스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근데 일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아직 브리핑은 나오지 않았지만 2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아직 의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대통령에게 앞 면전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표정은 좀 읽기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표정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손님으로 불러놨으니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만 대통령이 저는 목소리만 봐도 밝으냐 좀 이게 허스키하게 힘이 없잖아요. 저는 뭐 아주 이제 그 속으로는 대통령도 이게 기분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요. 아마 제가 예측하건데 올 중요한 합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두부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런 게 안건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20분 이상 이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뭘 들어주고 성과가 있겠습니까? 이 회담은요 누가 이게 한 명이 항복하는 항복 조인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등하게 그냥 협치하자고 모인 거지. 뭐 총선 졌다고 해서 항복 문서 받으러 온답니까? 점령군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는 그래도 이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께 예의를 갖춰야지 최소한의 아주 저는 무례한 이런 게 태도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게 성과가 없고 아마 이게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요 저부터 이게 정례화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협의를 해서 시간을 정한 뒤에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아마 동시에 따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